안녕하세요. 오늘은 ITK 엑셀 자격증 중 엑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함수, 계산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고 있는 이 판매 순위 1번 문제, 비고, 다음 3번, 4번, 5번, 6번, 이 가로에 있는 부분이 이 아래에 있는 요구 조건 중에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구해보면요. 1번 판매 순위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한 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함수는 if, rank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1번 문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판매 순위를 구할 곳에 갖다 놓고요. 요구 조건의 문제 보면 1, 2, 3등만 1, 2, 3이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1등, 2등, 3등인지 알아보는 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화면 위에 fx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셔서요. 이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if 함수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라는 함수는 맨 처음에는 조건식을 써주고요. 이 조건식이 참일 때 나오는 결과값을 두 번째,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 나오는 결과값을 이 세 번째 항목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네, 일단 조건식은 1, 2, 3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인수 이 화면 위에 있는 제목 표시를 끌어서 옆으로 좀 옮겨 볼 거고요. 순위를 구한 함수 rank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다음에는 소괄호를 먼저 열어주시고요. 요구 조건에서 순위는 이 판매 수량, 지금 현재 내 거가 580인데 이 내 거 580과 나머지 전체를 비교해서 등수를 매겨서 구해주면 됩니다. 맨 처음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본인 580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쉼표로 항목을 구분하고 두 번째 항목은 판매 수량 전체 범위. 이 전체 범위는 주소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주소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이라는 건 숫자가 클수록 1등이라는 뜻인데요. 이때는 세 번째 항목은 생략하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위를 구해줬고요. 이 순위의 값이 1, 2, 3이라는 조건이 만족해야 되니까 조건 부등호는 작거나 같다. 3. 그러면은 이 왼쪽에 구해준 순위값이 1등, 2등, 3등이 되겠죠. 1등, 2등, 3등이라고 하면 결과값에 1, 2, 3이라는 등수가 나오고 그 옆에 위라는 문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순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쉼표로 항목 구분, 그리고 판매 수량 전체 범위를 절대 참조로 고정하기 위해서 키보드 F4 그리고 가로 닫기 이렇게 하면 이 4라는 본인 현재 값의 등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옆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Shift 7번을 누른 AND 연산자 그리고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 2, 3등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숫자 다음에 2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이 만족한 1등, 2등, 3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항목에서는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공백 처리가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여기는 4위였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계산식을 구한 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정색 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아래까지 결과값을 채워줍니다. 근데 이때 테두리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1위, 2위, 3위만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비고 부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면 비부는 추수하고 일단 라이트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한 글자인 구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구할 건데 이 오른쪽 끝에서 한 글자가 1이면 쿠폰 증정, 2이면 음료 리필, 3이면 공백으로 표시하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부분 비고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fx 함수 마법사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추수함수. 이 범주 선택에서 어떤 함수인지 모를 때는 이 모두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모두에서 함수를 가려면 A, B, C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추수함수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 이 추수함수는 말 그대로 선택하다. 이 첫 번째 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선택되는 값인데요. 이 첫 번째 값은 이 제품 코드의 이 오른쪽 값을 추출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값을 구하는 함수인 right를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함수 다음에 가로 열고 인수의 값은 제품 코드를 클릭. 이 B5번지에 있는 값에서 쉼표 오른쪽에서 한 개만 추출하시오.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소괄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이 오른쪽 끝자리 하나의 값을 구해주는데 이 구해준 값이 value 1이라고 한다면 결과값은 쿠폰 증정. 값이 2라고 한다면 음료 리필. 그리고 3이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키보드 스페이스 바퀴를 한번 눌러줍니다.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3일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함수 결과 나온 부분에 보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기면서 공백 처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구한 다음에 아까처럼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시고요.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순위나 비고는 결과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열량 중에 최고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과값이 나올 곳에 클릭하고 함수마법사 fx 이번에는 범주 중에 통계함수에 가서 맥스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라는 건 최대, 범위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아준다는 함수인데요. 열량 중에 최고 열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범위는 이 열량 부분을 드래그 해줍니다. 보통은 드래그 했을 때 범위가 H5에서 H10이라고 나오겠지만 제가 앞에 있는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이 범위를 열량이라는 셀 이름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주소 대신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단추를 클릭해주면 최고 열량을 구했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sum product, 이 곱하기. 이 가격과 판매 수량을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합하는 문제입니다.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마법사에서 이번에는 범주를 수학 사문각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sum product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 가격과 판매 수량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열 범위는 가격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이 두 번째 배열 범위는 판매 수량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8,900하고 580원을 곱하고 5,500 곱하기 430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각각 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합해주는 결과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판매 수량의 합계 5번 문제. 5번 문제는 dsum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세트 메뉴의 판매 수량을 합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sum이라는 함수면 범위의 데이터를 무조건 전부 다 합계를 구하는 건데 dsum이라는 함수는 합계를 구하긴 구하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합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마법사에서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고요. 이 중에 dsum 함수 확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를 잡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하면 데이터 제목을 포함해서 데이터의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필드라고 하는 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제목을 말하는데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판매 수량 제목 필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건이라는 건데요. 조건은 세트 메뉴. 이 판매 수량에 있는 숫자를 더하긴 더하되 이 구분이 세트인 것만. 즉, 이 세트인 게 580, 178, 950 이 세 개의 값만 더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LOOKUP 함수는 찾기 참조 함수라는 건데요. 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H14셀에서 선택한 메뉴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H14라 하면 통새우버거 세트, 이 범위 중에서 이 통새우버거 세트만 찾아서 지금 통새우버거 세트가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통새우버거 세트를 찾아서 가격과 판매 수량을 곱해서 여기에 판매 금액이 나오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VLOOKUP 함수를 2번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중에 이 VLOOKUP 함수는 범주가 찾기 참조 영역 함수입니다. 이 중에 VLOOKUP 함수를 고르시고 확인. VLOOKUP 함수는 이 lookup value는 일단 찾고자 하는 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통새우 버거 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은 이 통새우 버거 세트가 들어있는 데이터 범위. 이때는 이 제목을 뺀 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찾고자 하는 값인 통새우 버거 세트가 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제품 코드는 빼고 이 메뉴에서부터 가격까지를 범위로 잡아주었습니다. 이 범위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가격을 구할 건데요. 가격은 메뉴가 1열, 2열, 3열, 4열, 네 번째 열이기 때문에 4라고 선택해주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통새우 버거 세트의 가격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겠다는 의미에서 0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으로 확인해 보면 통새우 버거 세트를 찾았고요. 통새우 버거 세트의 값을 이 배열에 찾아서 이 네 번째 열에 있는 이 가격의 값, 즉 8,900원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일단 통새우 버거 세트의 가격을 구했고 이 가격 뒤에다 곱하기 이번에는 판매 수량을 VLOOKUP 함수로 다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VLOOKUP 함수로 가셔서요. 이번에도 찾고자 하는 값은 통새우 버거 세트 그 다음에 참조하는 범위는 이 통새우 버거 세트를 첫 번째로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판매 수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를 판매 수량까지 잡아줍니다. 그 범위를 잡았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판매 수량은 1열, 2열, 3열, 4열, 5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는 5.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통새우 버거 세트의 판매 수량인 580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앞에서 구했던 통새우 버거 세트의 가격 곱하기 통새우 버거 세트의 판매 수량이 곱해서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숫자 형식을 회계 형식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3, 4번 문제 드래그,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5, 6번 문제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메뉴에 가서 이 표시 형식을 회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호는 이 W 기호는 없음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결과를 구하고 나서 이렇게 폭이 좁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폭을 넓혀 주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부분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홈 탭에서 이 스타일 부분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 데이터 막대 중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녹색 데이터 막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처리하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맨 마지막 규칙 관리, 방금 줬던 데이터 막대의 규칙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그리고 이 테두리가 지금 보면 바깥에 녹색 테두리 색이 있는데요. 이 테두리를 테두리 없음으로 고르시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지에 있는 요구 조건 함수 6문제와 이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